자, 기말고사 대비 문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문제 11번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2차 함수의 최대값이 17이에요. 2차 함수 최소값이 얼마입니까? 자, 비슷한 문제, 위쪽 10번 문제랑 비슷한데 일단 fx를 완전제곱 형태로 고쳐요. x-3제곱 없던 9를 더했으면 빼면 되죠. k-9 아래로 블록한 함수가 0과 4 사이 범위에 서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대칭축에 해당되는 부분은 x는 3이죠. 그러면 x가 3일 때 최소값을 가져요. x가 3일 때 최소값은 f3인데 3을 대입하면 k-9가 됩니다. 그런데 그 값이 얼마일까? 지금 잘 모르겠어요. 자, 이걸 찾으려면 k가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힌트가 최대값을 구할 때입니다. 최대값은 0과 4, 3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위치는 0이죠. x가 0일 때 최대값을 갖는구나. x가 0일 때 최대값은 f0인데요. 0을 대입하고 나면 k만 남죠. k가 17이다. 그럼 k가 17이면 우리가 찾는 최소값은 17에서 9를 뺀 값 8이 되겠네요. 5번이 답입니다. 문제 12번입니다.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함수 f의 최대값, 상수. 비슷한 문제가 계속 이어지네요. 모의고사에서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자주 출제된다는 걸 이제 좀 알 수 있겠죠. fx는 x-2제곱 더하기 k-4와 같아요. 문제 풀이는 계속 똑같습니다. 2는 범위 안에 포함이 되죠. x가 2일 때 최소값을 가져요. 지금 최대값이 9, 최대값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x가 얼마일 때 최대값을 가질까? 가장 멀리 떨어진 위치 1, -1, -1이네요. 그러면 최대값은 f-1입니다. -1을 대입하면 1, -1을 대입하면 4, 이게 k인데 이 값이 9래요. 5 더하기 k가 9, 그럼 k는 4가 되면 되죠. 4번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문제 13번입니다. x에 대한 3차 방정식의 한 근이 1일 때 나머지 두 근의 곱을 구하십시오. 한 근이 주어졌으니까 이 근을 대입하면 a 값을 구할 수가 있죠. 자, 한 근이 1 대입합니다. a 더하기 1 더하기 1 마이너스 3은 0. 그럼 a는 1이겠네요. 그럼 나머지 두 근은 이건 조립제법 써서 찾아내면 되죠. a가 1입니다. 1, 1, 1, 마이너스 3. 이미 알고 있는 한근 1이니까 1, 2, 2, 3, 3, 0이에요. 나머지 두 근의 곱은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은 0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면 알파 곱하기 베타는 3인 거죠.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했습니다. 3번입니다. 14번 두 실수 a, b에 대하여. 자, 지금 주어진 식을 가만히 보면 전체적인 모양이 다들 a 더하기 b에 대한 모양으로 지금 주어져 있어요. 거기다가 a 더하기 b 세제곱의 값을 구하십시오. 자, 이 a 더하기 b를 k라고 한번 해보죠. k라고 치환. 그러면 왼쪽에 주어진 식은 k-1 곱하기 k제곱 더하기 k 더하기 1이 8입니다. 우리가 찾는 건 k 세제곱이죠. 이거 얼마냐? 다시 원래 주어져 있던 식을 이거 좌변은 인수분해 되어 있는데 이거 전개하면 곱셈 공식 알고 있죠. k세제곱 마이너스 1이 8이네요. 그러면 k세제곱은 9가 된다는 것. 14번도 쉽네요. 15번입니다. x에 대한 3차 방정식의 한 근이 1, 나머지 두 허근은 알파와 베타. 두 근인데 서로 다르다 했고 허근이에요.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것도 전제로 깔려 있는 거예요. 자, 아래쪽에 보이는 k 곱하기 알파 알파바 더하기 베타 베타바의 값을 구하십시오. 일단 각각의 값을 좀 찾기는 찾아야 될 것 같아요. k를 찾기 위해서 한근이 1이라 했으니까 대입합니다. 1, 마이너스 3, k, 마이너스 2 더해서 0이 되어야 하니까 k는 4가 되네요. 이건 찾아냈죠? 그럼 나머지 근을 한번 찾아보죠. 1, 마이너스 3, 4, 마이너스 2 조립제법 씁니다. 1, 마이너스 2, 0. 우리가 찾는 알파 베타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는 0, 2차 방정식의 두 허근이에요.
허근이 알파하고 베타예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방정식에서 한근이 알파면 나머지 한근은 켈레복수수죠. 그러면 베타라고 하는 것은 이건 알파바예요. 베타가 알파바면 그러면 베타바는 알파라는 이야기죠. 그럼 문제에서 주어진 식은 어떻게 쓰면 될까? 이건 어떻게 정리를 하면 될까요? 이건 봅시다. K는 4거든요. K는 4가 되니까 K 곱하기 알파, 알파바 더하기 베타, 베타바는 K는 4고요. 알파바는 베타입니다. 알파, 베타. 베타바는 알파예요. 알파, 베타.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8 알파, 베타죠. 두 분의 곱이 얼마였더라? 2가 되네요. 이렇게 둘이 같죠? 8 곱하기 2. 이건 16이에요. 3번입니다. 문제 16번. xy에 대한 연립방정식이 오직 한 쌍의 해를 갖도록 하는 양수 k 값을 구하세요. 오직 한 쌍의 해를 갖는다. 접한다는 이야기죠. 2차 함수가 있고 1차 함수가 있는데 둘이 접하더라. 그럼 판별식이 0이 되더라.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한 문자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식은 y는 1-2x예요. 자, 이 식을 여기가 1번식, 2번식인데 이건 1번에 대한 변형이에요. 이걸 식 2에 대입합니다. 대입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k 곱하기 1-2x는 마이너스 6이에요. 식을 전개하고요. 2kx 모두 다 왼쪽으로 이항합니다. 플러스 6-k는 0이에요. 자, 상수함 요만큼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오직 한 쌍의 해를 갖습니다. 접합니다. 판별식이 0이 된다는 거죠. 판별식을 계산합니다. k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6 플러스 k가 0이 되더라. 양수 k를 구하세요. 다시 k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졌죠. k제곱 더하기 k 마이너스 6은 0이에요. 인수분해하면 바로 k 값을 구할 수가 있네요. k 플러스 3과 k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되기 때문에 k가 될 수 있는 값은 마이너스 3이거나 2. 그 중에서 양수인 것 마이너스 3은 안 되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문제 17번. 역시 이번에도 1차와 2차 방정식에 대한 연립 방정식이에요. 자, 해를 알파하고 베타, 이번에도 하나밖에 안 남았네. 식이 정확하게 주어져 있으니까 이건 대입해서 해를 바로 찾아내면 되는 거죠. 대입해 봅시다. x가 y 더하기 5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대입해요. x 자리에 y 더하기 5 대입. 이제 문자 y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합니다. 식을 전개하면 y제곱 더하기 10y 더하기 25 마이너스 2y제곱 마이너스 50은 0.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10y 마이너스 25는 0. 이거 많이 봤죠 이건? 마이너스 y 마이너스 5 제곱이네요. 이번에도 접하는 형태네요. y는 5입니다. y가 5면 x는 얼마일까? 자, 첫 번째 식에다 대입해요. y에 5를 대입하면 x는 10. 따라서 알파와 베타를 더하면 15가 되겠네요. 둘을 더한 값이니까요. 문제 18번입니다. 이번에도 연립방정식의 해가 또 하나밖에 없대요. 위쪽 문제랑 계속 같은 형태가 반복이 되네요. 그러면 똑같습니다. x는 2y 플러스 1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 똑같이 대입해요. 2 곱하기 2y 플러스 1 마이너스 y제곱은 6. 모두 다 오른쪽으로 이항한다고 쳐요. y제곱 4y 이항하면 마이너스 4y 이렇게 2를 이항하면 마이너스 2. 6에서 2를 빼면 4가 되죠. y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y가 될 수 있는 값은 2예요. y가 2면 x는 2배 1을 더한 값이니까 x는 5가 됩니다. 2와 5를 더하면 정답은 7이 되겠네요. (19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19번. xy에 대한 두 연립 방정식의 해가 일치합니다. 이번에는 식이 조금 많아요. 두 상수의 a, b에 대하여 a 곱하기 b 값을 구하십시오. 그런데 이거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던 연립 1차 방정식에서도 이와 비슷한 문제가 있었어요. 교과서에 실려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첫 번째 식에서 3x 더하기 y는 a 값을 모르죠.
두 번째 묶음에서는 보면 두 번째 식 x-y는 b, 이거 b 값을 몰라요. 그런데 요 식을 각각 1번, 2번, 3번, 4번으로 했을 때 말이에요. 1번, 2번, 3번, 4번 모두 다 해가 일치한대요. 그럼 다 똑같은 해가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2번식과 3번식을 가지고 해를 찾아낼 수 있죠. 요 2번이랑 3번이랑 각각 일부를 떼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식을 만들어요. 자, x 더하기 y는 2분의 1입니다. 자, 2번식을 양변을 2로 나눈 거예요. 3번식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다 끝났죠. 이제 뭐 대입해도 되고 아니면 아래쪽 식을 인수분해 해도 되고 뭐 어떤 방식을 써도 좋습니다. 대입하는 거 많이 해봤으니까 인수분해 해서 문제 푸는 걸 볼게요. x 마이너스 y, 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1인데 두 번째 식이 첫 번째 식에서 x와 y를 더하면 2분의 1 된다 했잖아요. 여기 밑줄 긋은 부분이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x 마이너스 y 곱하기 2분의 1이 마이너스 1이니까 x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2죠. 자, 여기서 다시 얻어낸 결론에서 첫 번째 식을 가져옵시다. x 더하기 y는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둘 연립해도 되는 거잖아요. 이 둘을 더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두 개의 식을 더해버리면 2x는 마이너스 2분의 3. 따라서 x가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는 거죠. x가 마이너스 4분의 3이면 그럼 y는 얼마일까요? 더해서 2분의 1이 되는 값을 구하라. y는 4분의 5네요. 예, 두 번 썼습니다. y는 4분의 5. 문제에서 찾는 것, 자, a 값과 b 값을 구해야 돼요. a, b 값 어떻게 구할까? 지금 금방 찾아낸 이 해가 1번과 4번의 해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가져옵니다. 자, 1번식을 보면 1번식에서 a는 3x 더하기 y인데 이렇게 되는데요. x는 마이너스 4분의 3입니다. 마이너스 4분의 9. y는 4분의 5죠. 둘을 더하면 마이너스 4분의 4,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b는 뭐냐? b는 x-y예요. 아까 앞에서 x-y는 마이너스 1라 했거든요. 이건 자동 계산된대요. 자, 이제 a값, b값 구했죠. 둘을 곱하면 2번이 정답이네요. 문제 20번입니다. 이번에는 절대값이 있네요. 부등식 절대값 x-3이 2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x의 합을 구하세요.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이 부등식을 다 풀어도 되고 다른 방법도 있어요. 일단 부등식 다 푸는 걸 한번 봅시다. x-3은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이제 각 변에다가 3만큼씩을 더해요. 모든 크기가 정해져 있는 값들에서 일정한 값만큼을 3만큼씩 더한다. 똑같이 이동을 한다. 오른쪽으로 3만큼 이동해도 부등호 방향은 변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x는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럼 이 사이에 있는 정수는 1, 2, 3, 4, 5 다 더하면 3번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 문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주어진 걸 그대로 읽어요. 3부터 x까지 거리가 2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수직선 그려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수직선을 그려놓고 3을 기준으로 해서 2 떨어진가? 여기. 오른쪽으로는 5가 되고 왼쪽으로는 1이 되죠. 이 사이에 있는 정수 다 구하래요. 그러면 1, 2, 3, 4, 5 이렇게 나오죠. 이건 별거 아니네요. 마지막 문제 21번 풀겠습니다. 부등식 절대값 3x-2가 a보다 작거나 같다의 해가 b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아요. 두 상수 a, b 둘을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a는 양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건 전제 조건이네요.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 똑같이 가져가면 되겠죠. 풀어보겠습니다. 3x-2는 a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a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면 각각 이만큼을 더하면 3x는 a 플러스 2보다 작거나 같고 3x는 마이너스 a 플러스 2보다 작거나 같아요. 양변을 다시 3으로 나눠주게 되면 x는 3분의 a 플러스 2와 3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2의 사이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때 오른쪽에 있는 값은 2가 된다고 했고 왼쪽에 있는 값은 b가 된다 했어요.
그러면 A가 얼마이면 될까? 3분의, 이게 2가 되려면 6이 돼야 되니까 A는 4가 되면 되죠. 그럼 오른쪽 B는 뭐냐? 이건 3분의 마이너스 4 플러스 2, 마이너스 3분의 2네요. 그럼 A와 B를 더하면 4에서 3분의 2를 뺀 값이니까 3분의 14가 되겠죠. A 더하기 B는 4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3분의 14가 아니고 3분의 10이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22번부터 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22번부터 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22번부터 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22번부터 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22번부터 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22번부터 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22번부터 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22번부터 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22번부터 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